질문을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서두에 이 대만, 한국, 네덜란드를 한번 이야기를 드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오늘 내용은 여기 사업을 하시는 한 분, 원래 윤희승이라는 분이 쓰신 내용을 이 강석두 선생께서 이렇게 인용을 하셨는데, 어렸을 때 네덜란드 같은 조그만 나라가 식민지를 개척하며 한때 떵떵거리고 살았다는 것을 역사책에서 읽고, 도대체 네덜란드 족속은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런 엄청난 일을 했나 궁금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며 사나 한탄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접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내용 대하고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한참 이제 제가 젊었을 때 20대 중반 때 화란을 좀 방문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대는 지금 여행하는 것과 달리 어떤 장소를 가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인상을 받게 되죠. 젊었으니까 감수성도 풍부하고, 또 젊은 날 저는 유난히 이렇게 이런 궁금함이라든지 호기심 같은 게 많았기 때문에 여행지를 가게 되면 한없이 걷거나 그런 경우, 네덜란드가 제가 처음 만난 유럽 같습니다. 그때가 나이가 한 23살 24살 때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인상이 오래 남아 있겠습니까? 지금도 서날 정도니까. 화란을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보니까 가장 여러분 놀란 게, 그 이제 특별한 주변 지식이나 이런 게 없는 상태지만 화란 시내들 헤이거, 델프트, 암스테르담 이런 데를 좀 다니면서 제가 가장 먼저 떠올랐던 생각 가운데 하나는, 야, 여기 사람들은 조상들을 정말 잘 만났구나. 그게 이제 하나 떠올랐고, 두 번째는 해수면 아래의 국토 면적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물게 여러분들 수백 년을 견딜 수 있는 벽돌집을 지어 가지고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히 수학 같은 데 능하고 과학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구나 하는 생각하고, 그다음에 조상들이 무진장 고생을 했겠구나, 물과의 전쟁에서. 그런데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게 되면 참 사람들이 야무지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게 좋겠네요. 물론 오늘 이 방송을 화란에 계신 분들이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직접 이제 화란에 살아본 경험은 없으니까 그때 한 2, 3주 정도 머물렀다는데 그렇게 꽤 긴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런저런 지식을 축적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화란이 그 이름 척박한 환경에서 아마 세계 농산물 수출 1위 국가일 겁니다. 미국하고 아마 거의 쌍벽을 이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농업도 과학적인 기법을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그 당시의 인상은 사람들이 굉장히 강건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강건하다. 그러니까 다른 데 이렇게 의존하지 않고 개척해 나가는 이런 게 굉장히 좀 강한 사람들이구나. 야무지다, 강건하다, 합리적이다.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가지고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세월호 사건이 언제 터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그때 이제 화란에 화란 성격을 많이 태운 말레이시아인가 어디를 가던 그런 비행기가 아마 러시아 상공에서 미사일을 맞고 격추가 됐는데 상당수가 화란 사람들 있죠. 화란 사람들. 그런데 그때 화란 사람들이 국가적 재난을 해결한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내 젊은 날 판단이 맞았구나. 이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진상조사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한 하루나 이틀 정도 조문 기간을 갖고, 그다음에 전국에
그런 거기는 성당이 많으니까 타종하고 묵념하고 그렇게 해서 깨끗하게 마무리를 하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나라에다가 뭐 돈 내라든지 당신들이 잘못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이런 게 별로 없는 겁니다. 화란 사람들 우리 역사도 여러분들 하멜 박연 이런 부분들이 나가사키에 여러분들 오다가 포류해 가지고 한국에 정착하거나 또 한 분은 도망가 가지고 하멜 표류기를 남겼지 않습니까? 자립정신이 강하고 개척정신이 강하고 의타심이 적고 그리고 운명을 개척하는 힘이 남다르고 합리주의 정신이 굉장히 강하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을 중시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화란이 그 작은 나라가 한때 세계사 이름 1등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이 적은 어렸을 때 화란 이야기를 읽고라는 부분은 저는 직접 젊은 날에 23살 24살 정도 됐을 때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화란을 방문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시간 되면은 화란을 한 번 더 가봤으면 좋겠다. 요즘에는 뭐 유튜브를 통해서 예전에 가봤던 장소들 다 방문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다음 또 이야기 여러분들이 보니까 이분 사업하신 분이 쓰신 글이 예를 들면은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물건마다 제 아무리 잘 만들어도 무엇인가 2% 정도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걸 보면 중국인들은 뭐 영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런데 제가 대만과 오랫동안 왕래하며 장사하며 돌아다녀 보니까 대만 사람들은 중국인에도 불구하고 물건을 아주 잘 만들고 끝 마무리도 상당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얼마나 끝 마무리를 잘 하느냐 하면은 애플 폰부터 반도체 대만 반도체 TSMC처럼 주문하는 사람들 입맛에 쏙쏙 맞춰 잘 만들어서 지금은 전 세계 제조업의 총화로 우뚝 설 정도입니다. 대만 사람들은 중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본토 중국인과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민족성에 대해서 편견 같은 걸 가져서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 눈에 이제 퍼뜩 뜬 것이 TSMC죠. 그러니까 노르웨이 국부펀드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펀드 국부펀드를 가장 잘 운영하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를 보게 되면은 상위 10대 기업에 가장 많이 투자를 한 기술 기업 가운데 이 대만 반도체가 들어있거든. 대만 반도체가 아마 8위 정도에 들어있을 겁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의 시장 격차는 한 4배 정도가 낮고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들 반도체 상장 지수 펀드 ETF에 투자하지 않고 개별 기업을 투자하고 싶은데 공 박사님 어떤 기업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뭐 단연코 뭡니까? 권하는 기업이 TSMC 대만 반도체죠. 거의 독점력을 가졌으니까 최신 여러분들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정인 이나노 공정 이나노 공정에서 지난달만 하더라도 대만 반도체의 수율 제조품 가운데 공정이 여러분들 제대로 된 완제품 100을 따지게 되면 불량률이 2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이 나노 공정에 비공식적으로 알려진 것이 70에서 80% 정도가 불량이 나오지 않습니까? 수율이 TSMC는 80% 삼성전자는 지금 20에서 30%지 않습니까? 그 격차를 줄이기가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거의 독점력을 가진 아무리 여러분들 반도체 설계를 잘하더라도 누군가 만들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만드는 압도적으로 대만 반도체가 잘하고 있는 거죠. 일을 잘하는 겁니다. 일을 잘하는 거죠. 마무리를 끝내주게 잘하니까 한국 사람들 분발하지 않으면은 파운드리에서도 완전히 밀릴 것이고 반도체 칩에서 중국 기업들에게도 완전히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 문장을 제가 딱 보면서 뭘 느꼈던가 하니까 그럼 이 본토 중국인하고 대만 중국인 차이의 격차가 뭐냐
체제의 차이거든 체제. 예. 한쪽은 전체주의 체제고 한쪽은 자유주의 체제니까 자유주의 체제에서 시장을 상대로 여러분들 계속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람의 성품이나 태도 같은 것이 다 바꿔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체제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체제는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제도와 정책에 따라서 인간의 행위나 성품 품성도 달라지는 거죠. 대만 반도체를 보게 되면은 본토에 비해서 훨씬 더 물건을 잘 만드는 거죠. 이 사업을 오래 하신 분들이니까 이런 경험이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는 거죠. 이 문장에서 대만 반도체하고 파운드리 업계에서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지금 경쟁을 하는데 난로 격차가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수율이 20% 30%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만 반도체가 80%인데 그거를 따라잡으려면 날밤을 새워야 여러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앞 세대는 그렇게 한 거죠. 제도적으로도 가능했고 사람들 정신력도 살아있었으니까 지금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제재적으로 주 52시간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역정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삼성전자에. 프로젝트가 여러분 진행이 안 될 테니까 한쪽은 100시간씩 일을 하는데 한쪽은 뭐 주 52시간 일을 하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심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제 같은 사람은 이걸 보면서 항상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체제가 자유롭고 개방적인 체제 같으면은 사람의 품성도 달라지고 사람의 자세도 달라지지 않습니까? 대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대부분 수출하니까 그게 맞춰 사람들이 적응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이런 울어줄 사람은 없는 거고 각자가 자기 몫은 잘 챙겨야 되니까 오늘 특별하게 기억에 남아있는 대만 반도체 정말 앞으로 잘 나가겠죠. 지금 대만 반도체 주식 가격이 많이 떨어져 가지고 오늘 한 169불 주당 169불입니다. 그래도 싸죠. 뭐 아마 좀 지나면 금세 200불 넘어갈 겁니다. 만들어줄 다른 회사가 없으니까 삼성이 2등 업체인데 게임이 안 되니까 그냥 사놓으면 지금 사놓으면 올라가겠죠. 뭐. 대만 반도체가 참 보면은 대단한 회사다. 87년에 창업을 했거든요. 삼성전자가 63년에 창업했지 않습니까? 정신력이 무너지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돈도 벌 수가 없는 거죠. 정신력이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잘해 보겠다. 열심히 해야겠다.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오늘 오늘 이분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이해해야 된다. 저는 또 다르게 그걸 체제가 달라지게 되면은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체제가 이제 전체주의 체제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많이 어려워지는 거죠. 자, 어쨌든 분발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기치 않게 한 사업가 분의 글을 보고 이런 떠오른 단상을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헌법재판소